머스크 이 양반이 사실은요 네. 환자예요. 6년을 같이 일한 여비서가 머스크한테 월급을 좀 올려달라고 이야기했어요. 한 달 휴가 갔다 와라. 오. 이 비서는 좋다고 갔죠. 딱 돌아오는 날 바로 왜요? 업무하는 지장이 있나 없나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만한 벤처를 해가지고 거기서 씨드만을 만들었어. 네. 꿈을 씨를 뿌렸어. 다시 또 넥스트 레벨로 가고 저는 인류가 잘 지켜야 되는 보물이다. 정말 위대한 거죠.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 조홍재 기자입니다. 예, 저희 오늘 정말 대단하신 분을 모셨는데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를 이렇게 탈탈 터실 수 있는 분은 이분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의 뭐 유튜브든 방송이든 잘 안 나오셨던 분이고요. 타임플렉스 아시아 태평양 CEO를 거쳐서 레드백 네트워크스 아시아 태평양 사장, 그리고 시스코 시스템즈 아시아 태평양 서비스 사장을 거치셔서 경북대에서 융합대학원 교수님으로 머스크노믹스와 또 베조노믹스를 강의하셨던 서보광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너무 거창하게 소개하셔가지고 송구스럽습니다. ICT 쪽에 정말 글로벌 리더로서 계속 일을 해 오셨고 또 몇 년 전에는 이제 교수님으로서 이런 강의 할 수 있나 싶은데 베조스를 분석해서 그다음에 머스크를 분석해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셨어요. 예. 제가 늘 느낀 게 뭐냐면은 MBA 과목들을 보면은 MBA는 주로 이제 뭐 실패한 사례라든지 아주 성공한 사례, 그러니까 뭐 좀 익스트림한 케이스 스타디를 많이 해요. 네. 근데 뭐 실전에서 전투에 나가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중간 경우가 많고 그리고 새로운 그런 기술이라든지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계속해서 발전하는데 거기에 맞는 교육을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찾아보다가 그래도 이 일론 머스크하고 제프 베조스 주변이 가장 현실적인 MBA 과목으로 적당하지 않을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에 대해서 정말 뭐 어떤 한 면모만이 아니라 뭐 경영학적으로만 보신 것도 아니고 또 워낙 IT 전문가시고 하다 보니까 이 양쪽의 이야기들을 동시에 해줄 수 있는 분이 아니실까 해서 오늘 너무 기대가 되고요. 정말 오늘 테슬라와 머스크를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부터 한번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너무 저희 신기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요새 특히 뭐 트위터도 막 산다고 했다가 안 산다고 했다니까 이 사람 진짜 좀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닌가 막. 이 일론 머스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저희가 딱 와닿을 만한 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론 머스크 팬입니다. 제 트위터에 일론 머스크밖에 진출하지 않았어요. 한 명을 위한 서비스예요. 매일 아침에 간밤에 머스크가 무슨 말을 할까? 또 자기 전에는 내일 이 친구가 어떤 이상한 이야기를 할까 예측해보고 머스크 뇌에 들어가서 공감을 또 일으키고 그렇게 머스크하고 가끔 또 꿈도 꾸고 그럽니다. 거의 뉴럴링크로 이어져 있군요. 그 브레인 커플링이라 그래요. 그걸 갖다가 멀리 있지만 그 사람을 이해를 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이 머스크 이분이요 정말 독특한 사람이에요. 뭐 아시다시피 뭐 스티브 잡스라든지 제프 베조스 그리고 오라클 그 사장님 전 사장님 레리 앨리슨 이런 분들 이렇게 다 보면 그 아버지들이 다 시원찮아요. 친아버지요? 친아버지들이 다 그 애만 낳아놓고 난 뒤에 전부 다 도망가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어머니들이 정말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 과정에 있어서 약간 결핍 같은 게 있겠군요.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이혼하고 헤어질 때 머스크가 그 아버지를 따라갔어요. 어머니를 따라가지 않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왜 그랬냐고 머스크 어머니가 나중에 설명한 게 있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집에 요즘 브리타니카 대백과사전하고 뭐 다른 좋은 책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귀한 그 PC도 있고 그래서 머스크가 그것 때문에 갔대요. 물질을 따라갔군요. 근데 머스크가 어릴 때 읽은 책들이 굉장히 머스크의 두뇌에 영향을 미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특히 그 SF 소설을 많이 읽었어요. 그 더글라스 아담스의 뭐 히치하이크의 가이드 투 갤럭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하고 그다음에 그 아시모프라는 SF 작가가 쓴 파운데이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제프 베조스도 어릴 때 읽고
이 둘이 동시에 지금 그 우주 경쟁하잖아요. 베조스랑 예. 머스크랑 그래가지고 그 책을 읽고 우주를 나가야 되겠다는 꿈이 어릴 때부터 머릿속에 와. 말뚝처럼 이렇게 박혀 있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돈 벌었다고 해가지고 네. 뭐 스페이스 X를 셋업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자기 꿈이었던 거예요. 이 파운데이션이라는 책 7권짜리인데 네. 제가 읽고요. 야, 어릴 때 삼국지만 안 읽고 이것만 읽었으면 제가 네. 대한민국을 건졌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삼국지 원래 10번을 읽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저는 정말 그 이 시대의 어머니 아버지께 네. 어릴 때 삼국지를 읽히지 말고 이 파운데이션을 읽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동양의 이 책 삼국지를 읽으면 예. 그 어릴 때 말랑말랑한 어린애들 머리에 네. 사고관이 그야말로 동양적인 사고관이 많이 박히겠죠. 이 파운데이션을 보면요. 네. 베조스 같은 경우는 그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구에는 그야말로 연구시설, 자연 이걸 남겨두고 생산시설은 달로 옮기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것들이 생각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런 그 파운데이션이라든지 히치하이크 가이드 투 갤럭시 이런 그 SF 소설 읽으면서 이런 그 스케일이 커진 거예요. 어렸을 때 꾸는 꿈의 목표 자체가 이 크기 자체가 좀 다른 거군요. 예.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가 그야말로 좀 독특하긴 해요. 좀 점잖게 이야기하면.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 책을 많이 읽으면 예.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obsessed라는 말이 있거든요. 강박. 뭐 집착 예.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어떤 그 사물을 보고 자기가 뭐를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집착을 가져요. 그리고 그걸 반드시 또 네. 해내고 예. 물론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레벨 5 이런 거 보면 그 엄청난 집착을 하잖아요. 그렇죠. 재작년 정도에 원래 됐어야 예, 되는데. 아직까지 뭐 못했지만 예. 그런 obsessed된 마인드셋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프 베조스는 보면 또 relentless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건 또 뭡니까? 그거는 이 보면 사정 없고 가혹하고 그야말로 막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쉽게 이야기하면 반 죽이는 거죠. 네네네. 이 두 단어가 이 두 사람을 각각 대변하는데 참 보통 사람이 넘는 것 같아요. 그 일론 머스크 정말 재밌는 사람인 게 네. 이 친구가 대학교 때 17살 때 예. 돈은 없고 뭔가 이제 자기 생활도 해야 되고 또 뭐 벤처도 한번 해보고 싶고 이러니까 실험을 해요. 네. 하루에 1달러 가지고 사는 실험을 해요. 만 원의 행복 예전에 이런 거죠. 예. 그거 가지고 하루를 버티는 거, 뭐 목욕은 YMCA 가가지고 하고, 그죠? 네. 뭐 옷은 옛날에 있는 그냥 YMCA 화장실 가서 빨고, 네네. 뭐 오렌지 주스 큰 거 사다가 네. 마시고, 뭐 비타민은 그렇게 흡수하고 또 섭취하고 그런 실험을 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얼마나요? 그 30달러 가지고 한 달을 버티내는 한 달이요? 거죠. 와. 예. 네네네. 한 3만 원, 5천 원 네. 가지고. 네. 진짜 괴짜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항상 하는 말이 자기는 안 먹고 그냥 계속 안 자고 일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 실제로 보면은 스페이스 X에서 하루 근무하고 또 저기 비행기 타고 날아가가지고 또 테슬라 가가지고 뭐 하루 근무하고 또 하루는 또 뭐 오픈 AI 가가지고 또 하루 근무하고 네. 그 사이 또 연애도 하고 맞아요. 또 트위터도 날리고 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뇌를 이렇게 막 분절해서 쓰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머스크 이 양반이 사실은요, 네. 그 좀 환자예요. 아프다고요. 예. 네네네. 이 사람 병명이 네. 아스퍼그 증후군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계속 자기 머릿 속에 계속해서 뭐 무슨 중요한 생각들이 막 떠오른대요. 홍 기자님 기억나세요? 그 초등학교 앞에 가면은 네네. 두더지 잡는 거, 네네네. 그 두더지 계속 올릴 때 때려도 계속 때려도 올려요. 때려야죠. 예.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참 남에 대한 그 연민이라든지 예. 공감이라든지 이런 그 동정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좀 슬픈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6년을 같이 일한 여비서가 예. 이제 머스크한테 월급을 좀 올려달라고 이야기했어요. 네네. 그래서 머스크가 그래 좋아 그러면 월급 올려주기 전에 네. 한 달 휴가 갔다 와라. 오, 글쎄, 월급도 글쎄. 올려주고 휴가까지. 예. 올려주지 않았어요. 아직 안 올려주기 올려주고, 전에 네. 휴가 보냈어요. 네. 그리고 이 비서는 좋다고 갔죠. 네네네. 딱 돌아오는 날 네. 바로 왜요? 그 한 달 동안 네. 이 비서가 없어도 자기가 업무하는데 지장이 있나 없나 실험을 해본 거예요. 와. 해보니까 별 지장 없거든요. 네. 그리고 밸류가 없다는 거죠. 네.
그 정도로 좀 뭘 인정한 거죠. 와, 6년을 같이 한 사람한테. 예. 와, 진짜 정말 너무하네요. 뭐 예를 들면 이것뿐만 아니라 테슬라 그 Y 모델 있잖아요. 네네네네. Y 모델을 만들 때 네. 머스크가 주장한 게 뭐냐면 아예 핸들을 뽑아버리라. 자율주행 만들 거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Y 모델은 그 레벨 5가 확실히 됐다는 가정하에 자기는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스크 이렇게 경영 철학 이런 거 보면요, 네. 도저히 성취할 수 없는 목표를 설정하라는 말이 있어요. 네. 정말 더 웃긴 게 오늘 완전히 이거 코미디 쇼 비슷하게 됐는데 네. 머스크 주변에 스토리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지금 저희는 되게 진지하게 지금 아, 네, 예, 분석을 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중입니다. 예. 머스크를 좀 이해하려면은 그 최근에 보면 머스크 원래 자기 애가 7명이었어요. 네. 근데 오늘 다산의 상징이었죠. 갑자기 2명이 늘었어요.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뉴스를. 뉴럴링크 임원하고 결혼 안 하고 둘이 낳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9명이 됐는데 머스크가 한 2달 전에 있잖아요. 제 트위터 계속 본다 그랬잖아요. 네. 아니 뭐 한국의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맞아요. 뭐 예. 또 일본에 또 인구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우리를 걱정 엄청 하더라고요. 네. 그거 갖다가 막 우리나라 커뮤니티에서도 이거 진짜 머스크가 예. 걱정할 정도로 우리나라 문제다. 막 이런 얘기 그렇죠. 되게 많이 돌았거든요.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저 머스크 좀 안다고 해도 제가 당했어요. 진짜 걱정할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는 게 이 친구가 뻐꾸기 날린 거야. 굉장한 복선이었죠. 뭐냐면은 그래가지고 7월 22일자 네. 트위터에 뭐라고 했냐면은 I'm doing my best to help the underpopulation crisis라고 네. 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게 뻐꾸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자기가 뭐 인류 문명이 자꾸 인구 감소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자기라도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네. 아까 이야기했던 생각이 막 그 도대지처럼 나오면은 이 입에서 참지를 못하는군요. 그 우리 통신에서 전문 용어로 플로우 컨트롤이라 그래요. 그래요? 이 플로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닫을 때는 닫고 열 때는 열어야 되는데 이 그냥 계속 열려가 있는 거야. 사람이 얼마나 네. 자신이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하여튼 그래요. 네. 뭐 아스퍼거 병을 핑계로 네. 사기를 치는지. 그러니까 나 원래 아픈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해해줘. 거의 지금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 머스크 아버지 이름이 네. 에롤 머스크라고 있거든요. 네네네. 에롤 머스크는 또 한 수를 더 떠요. 왜요? 자기 그 메이 머스크하고 이혼하고 네. 또 재혼을 했잖아요. 네네. 그 재혼한 아내의 딸하고 네. 또 둘을 더 낳았어요. 와. 머스크 아버지가. 네. 막장이네요. 그래가지고 머스크 아버지가 또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뭐라고 했냐면은 네. 우리가 지구에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은 네. 번식이다. 와. 어? 내가 아이를 더 가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네. 가만히 보니까 부전자전이라고. 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예. 정말 특이한 지금 그 기행을 보여주고 있는 머스크입니다, 진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머스크한테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것은 네네. 소위 말하는 그 물리학 제1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면 네. 우리 주변에 사실 그 실리콘밸리에 아주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물리학을 전공했어요. 그렇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뭐 로켓을 그 제작할 예. 때라든지 아니면 배터리를 뭐 제작한다든지 비즈니스 할 때마다 근본적인 그런 그 물리 법칙을 따져서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다 어널리시스 해서 기존의 법칙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갈아엎고 업계를 초토화시키는 네. 그런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스크는 가만히 보면요. 하는 일마다 헤게모니 전쟁이 엄청 많은 거예요. 뭐냐면 머스크가 스페이스 X를 할 때 또 예. 바지가랑이 잡고 늘어진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하지 말라고요. 왜 멀쩡하게 한 번 쓰고 그냥 버리면 되는데 네가 나와가지고 2번 쓰고 3번 쓰고 10번 쓰고 그런 짓을 하느냐. 네. 그래가지고 얼마나 뒤에서 네. 바지가랑이 잡고 헤게모니 전쟁했겠어요. 또 자동차 테슬라 할 때도 아니 지금 석유 미국 페트롤 쪽도 협회 이런 데서 얼마나 또 로비했겠어요. 잘 되고 있는데 그렇죠. 네가 왜 또 와가지고 판을 흔들어 놓냐. 네. 뭐 그러니까 그런 판을 흔드네요, 계속. 예. 그러니까 오픈 AI 뭐 인공지능 쪽도 잘 되고 있는데 네가 왜 또 쓸데없이 설치느냐. 어디서 갑자기 그러면 뉴럴링크 사람 멀쩡한데 와 머리에다가 칩을 박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남들이 불편해하는 거를
한해한 거죠. 그런 면에서 뭐 굉장한 저는 인류가 잘 지켜야 되는 보물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네, 네, 네. 예. 괴짜 같지만 예. 그가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 난제나 이런 것들은 정말 인류가 풀어야 될 숙제다라고 예,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예. 이 1원리 사고법 같은 경우도 결국은 모든 걸 다 해체해 갖고 정말 시작점에서 다시 바라보는 거잖아요. 이게 네. 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었지?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머스크 보면은 그 엔지니어링하고 매니팩처링에 자기 에너지의 80%를 쓴다고 해요. 프로덕트 서비스에 집중을 하는 거죠. 저희가 알기로는 사실 그쪽은 약한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죠. 이 사람은 생각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마케팅도 하고 자기가 그 브랜드화 하는 거죠. 자기가 그 집투 그거 팔아가지고 22밀리언 캐시아웃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회사 팔아가지고 이렇게 스페이스X에도 투자하고 뭐 테슬라 투자하고 잘 했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소위 말하는 the future of humanity, 인류의 난제, 인류의 문제를 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미션을 그 파운데이션을 읽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걸 구체화한 거죠. 저는 정말 한 인간으로서 부러워요. 자기가 그 꿈을 가진 걸 갖다가 처음에 그런 자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벤처를 해가지고 거기서 그 시드만을 만들었어. 네. 그걸 꿈을 씨를 뿌렸어. 다시 또 넥스트 레벨로 가고 네. 이런 그 모습들을 보면 정말 위대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테슬라 만들고 나서도 비슷한 전략을 썼던 게 가장 비싼 차를 먼저 만들고 그걸로 예. 돈을 벌어서 조금 더 싸고 그렇죠. 양산차를 만들고 마지막에는 그 돈을 갖고 정말 양산차를 만들겠다 이런 네네. 계획을 세웠잖아요. 예. 하나 그렇죠. 깨나가는 게 이제까지 오프닝으로 네. 재미난 이야기 했는데 좀 진지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네, 이제 한번 테슬라 그러면은 뭐 하나하나 제가 예, 좀 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난리 났었던 게 이게 테슬라 AI 관련이었잖아요. 예. 그 테슬라가 지금 뭐 본인의 인공지능 이 기술로 가면 나머지들은 이제 상대가 안 될 것이다, 독주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혹시 뭐 최근의 소식을 좀 알고 계시는지 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최근 소식은 뭐 좀 쇼킹한 소식이 있어요. 네. 지난 6월 13일에 네. 테슬라 AI를 주도하던 안드레이 카파티라는 사람이 네. 5년 동안 그 근무하면서 네. AI 쪽 리드를 주도를 하셨던 했잖아요, 분이죠. 그죠? 그때 AI 데이 때도 제일 먼저 나오셨던 네. 분이 그분이셨는데 이 사람이 그만뒀어요. 네, 저도 이 질문을 사람만 했어요. 그만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과학자들이 그냥 사표는 안 내고 휴가 가버린 거예요. 몇 달씩. 그리고 또 뭐 한 200여 명 직원도 전부 다 머스크가 직접 다 해고를 하고 정리해고했다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229명이군요.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하나는 머스크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앞으로 경제 상황이 네. 참 안 좋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흘린 적이 있죠. 그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비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요게 자기들 그 핵심 가치인데 그니까요. 예, 기둥을 하나 뽑아버린다는 네. 거는 요거는 상당히 좀 들여봐야 된다. 에이스들이었던 거 아니에요 사실상? 예, 예. 근데 그들을 정리해고한다는 게 경제 상황 안 좋다고 에이스를 잘라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게요. 그 알고리즘이라는 게 제대로 레벨 5까지는 그야말로 시간이 걸리거나 네. 아니면 그 사이에 엄청난 새로운 그 재료공학이나 테크놀로지가 없이는 힘든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가 있다. 그를 대변하는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지난 6월 15일 날 네. 문장을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Solving self-driving is the difference between Tesla being worth a lot or nothing이라는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 문제를 해결하면은 a lot, 네. 엄청난 것이고 네. 만약에 해결을 못하면 네. nothing이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거죠. 만약에 이 자율주행에서 value differentiation이 일어나지 않으면 폭스바겐이나 네. 현대나 테슬라나 큰 차이가 없어요. 뭐 디자인이고 예, 네, 예. 뭐 그냥 전기차 성능 정도의 차이인 거죠. 이제 배터리하고 그쵸. 그건데요. 네. 그래서 이 사람도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아. 레벨 5를. 그러니까 이게 빨리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리고 있는 게 본인도 엄청 답답한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nothing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아. 머스크 자기도 답답하겠죠.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이 Sometimes I'm not on time, but I get it done 이런 말을 하거든요. 가끔 나도 항상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난 그래도 그 약속은 지킨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위로하는 거죠. 그렇죠. 속상하겠죠. 한 번도 시간을 지킨 적이 없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튼 네 약속을 지켜오시긴 했으니까요. 그래도 네. 저는 다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요. 테슬라는 그러면 어떤 회사인가? 네네.
테슬라는 기술 회사임과 동시에 저는 서비스 회사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일반 A라는 회사, 네.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하고 테슬라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결국은 그 서비스의 차이예요. 서비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